혹시 70세 이후 앞으로 얼마나 건강한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생일이 지나갈수록 그 질문은 더 묵직하게 마음에 남죠. 그런데요, 사실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그 답을 살짝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평소에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신호들, 그 신호들이 당신의 노화 속도와 앞으로의 삶의 질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일부 70대는 여전히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납니다. 걸음걸이가 가볍고 잠도 푹 자고 대화도 또렷하게 이어갑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피곤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과학은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매우 강력한 지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건 운이나 유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녹아든 아주 평범한 행동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지표 합업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숨어있는 건강의 열쇠, 그 단서들을 알아보고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걸음 속도. 당신은 얼마나 빠르게 걷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걸음 속도는 노화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 사는 75세의 김우진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계단도 가뿐히 오르내리고 횡단보도도 주저없이 건넙니다. 그의 걸음은 활기차고 자세는 곧고 스텝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윤호 씨는 최근 들어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벽이나 난간을 자주 의지하게 되죠. 걸음이 느려진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력 저하, 심혈관 건강, 심지어 뇌 기능의 변화까지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규칙적으로 시작하면 근력과 혈류,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걸음걸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걷는 속도와 자세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신호, 손의 힘. 생각보다 손의 힘, 즉 악력은 당신의 전신 건강을 비추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병뚜껑을 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심장, 혈액순환, 근육, 신경계까지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최강수 씨는 매주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고 장도 혼자서 다닙니다. 무거운 봉투도 어렵지 않게 들고 병뚜껑도 척척 열죠. 그의 악력은 안정적이고 단단합니다. 반면 같은 연배의 장한결 씨는 최근 들어 병뚜껑 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진다는 건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악력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테니스공을 쥐거나 가벼운 손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손의 근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손의 힘을 되찾는 것은 곧 일상의 독립성을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 균형 감각.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미래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2세의 윤선미 씨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요가를 즐깁니다. 한 발을 들었을 때도 몸이 흔들리지 않죠. 반면 김영자 씨는 최근 들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경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곧 독립적인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균형 감각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양치할 때 한 발 들기, 발끝 뒤꿈치로 걷기 또는 간단한 태극권 동작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고 10초 동안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매일 반복하면 신경과 근육이 놀라울 정도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 잠의 질.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이 강화되는 시간입니다. 대전의 74세 남지훈 씨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자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7시간 숙면을 취한 다음 날은 기억력도 좋고 기분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정병석 씨는 요즘 자주 깨고 아침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면의 질 저하는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면역 저하와 연결됩니다. 다행히 수면 습관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밤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되고 있나요? 오늘 밤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5번째 신호, 식욕과 식사 습관. 나이가 들수록 식사 습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 그 이상이 됩니다. 당신이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당신의 몸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70대 초반의 이지수 할머니는 매끼 직접 식사를 준비하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고루 챙깁니다. 식사는 그녀에게 단지 영양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를 보내는 에너지도 다르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회복합니다. 반면 같은 또래인 한성희 할머니는 요즘 식욕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은 자주 거르고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년보다 4kg 이상 체중이 빠졌지만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겠거니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처럼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는 종종 근육량 감소, 면역 저하, 호르몬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먹는 양이 줄어들면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 결과는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소량씩 자주 하거나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사 시간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도록 작은 변화도 시도해보세요.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더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욕은 어떤가요? 식사를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넘기고 있나요? 이 질문이 어쩌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력.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사람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감정들이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을 실제로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수원의 76세 오현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삶이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짧은 일기를 쓰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동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죠. 그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반면 강원도 원주에 사는 박세진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 걱정과 미래 불안 속을 떠돕니다. 남에게 털어놓는 일이 거의 없고 혼자서만 삼키다 보니 불면증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속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뇌, 면역계까지 천천히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요. 하루 5분 깊게 숨쉬기, 자연 속을 천천히 걷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기록하기,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이 단순한 습관이 생각보다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걱정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평온함은 건강의 기준이 됩니다. 7번째 신호, 사람들과의 연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 들어보셨나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70세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생리학적 위협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79세의 김미화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주말이면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 충청도의 이정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외출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멀리 살고 통화조차 뜸해졌습니다. 이웃과도 자연스레 멀어졌고 점점 말수가 줄고 의욕도 낮아졌죠. 외로움은 마음을 침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병,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동네 프로그램이나 평생 교육 수업 듣기 시장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인사 나누기 작은 연결이 쌓이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은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됩니다. 혹시 요즘 하루에 다른 사람과 대화한 시간이 10분도 안 되었다면 오늘 저녁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보고 싶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늘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졌다면 조금 쉬어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면 이제는 자신을 더 돌보라는 신호일지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나누는 것. 그게 곧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요. 나이 들어가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꼭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인식하고 조용히 반응해 줄 수 있다면 그 변화는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것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작은 걸음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0세의 정영호 씨는 3년 전까지도 병원 신세를 자주 졌습니다. 당뇨, 관절염, 불면증까지 겹쳐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침에 단 10분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 걸음도 느렸지만 습관처럼 계속했죠. 2달 후엔 걷는 시간이 20분이 되었고 3달 후엔 병원 방문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몸이 움직이고 싶다고 다시 말해준 거죠.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에 테니스공 하나 쥐고 계단 한 층만 더 오르고 낯선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게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혹시 최근에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보셨나요? 오늘도 잘 버텼어. 내가 참 괜찮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이제 내 몸이 누구를 위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휴대폰을 끄고 깊은 숨을 쉬기, 식사 후 천천히 걷기,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예전 사진을 보며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기. 이 모든 건 당신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진짜 약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딱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운동을 시작해 근육량이 회복된 사례는 수없이 많고 70대 중반의 치매 초기 증상을 식단 개선과 걷기로 완화한 분들도 계십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능성을 너무 일찍 포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행동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보를 찾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같은 질문, 같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난 뒤 댓글에 한마디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그 말은 단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일 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줍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내일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걸을 수 있다면 오늘 몇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손에 힘이 남아있다면 병뚜껑 하나를 스스로 열어보세요. 생각이 복잡하다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누군가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작은 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건 과학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하죠. 내 삶에 지금을 살아가는 힘, 이제 우리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 아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프고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단단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달라질 일도 없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마음도 매일 새로운 감정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형이 아닙니다. 서울의 82세 장선우 할아버지는 3년 전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문자도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가도 따라 하십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작은 자신감 하나가 그를 더 젊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참 감사하다. 사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한 줌,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조차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늦게 일어나도 좋고 혼자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숫자로 말하지만 삶은 숫자가 아닙니다. 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걷고 웃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더 천천히 걸으며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해볼까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조용한 다짐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가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의 걸음을 살펴보고 손의 힘을 조금씩 되찾고 잠을 더 깊게 자고 균형을 회복하며 식사를 더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다독이고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걸 당신이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건네는 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 오늘부터 다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을 위한 선언이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걷는 길,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작은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간이 단지 건강 정보만 얻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종 모양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어가요.